자,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6월 15일입니다. 자, 6월 15일 화요일장, 자, 문경배 TV 유튜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감이 이제 1분 남았습니다. 3시 29분이고요. 마감이 이제 마지막 동시효과 지금 1분 남아 있는데 시장은 오늘도 좀 짙은 관망 분위기죠. FOMC를 앞두고 국내 증시 포함해서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약세권인데 그나마 국내 코스피 시장은 오늘도 일부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3,258포인트 종가 기준으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코스닥 시장은 1000포인트대를 돌파하지 못한 채 약보합으로 마감을 하면서 두 시장이 좀 혼조 양상으로 마감이 됐죠. 오늘은요. 아시아 증시 상황을 보면 일본 니케이 지수만 오늘 급등을 했을 뿐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 홍콩, 항생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을 기록했고요. 대만의 가권 지수도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아시아 증시도 혼조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본, 대만, 국내 증시까지 해서 3개국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 중국, 홍콩 쪽은 중화권 증시는 전반적으로 약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과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같이 커플링 되는 분위기고 중국과 홍콩 같은 경우는 또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 지금 셋째 주인데요.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오늘과 내일에 있을 예정인 FOMC입니다. 미국 FOMC에서 테이퍼링과 관련된 어떤 코멘트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로 인해서 시장이 강하게 지금 시장이 뻗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당히 견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6월 15일인데 5월 25일 날 유튜브 방송을 처음으로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께 언급드린 바와 같이 시장은 5월 달보다는 6월 달이 더 나을 것이고 6월 달보다는 7월 달이 더 조금씩 우상향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분위기는 서서히 잡혀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현재 시장도 주도주는 없어요. 현재 장세도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팔았고요. 개인만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이 1,500억, 개인이 1,900억 샀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 지수의 어떤 거시적인 어떤 측면은 크게 느낄 체감 지수가 오늘도 그다지 높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좀 아쉽게 마감이 되긴 했는데. 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 지수 상향을 놓고 보면은 지수는 상당히 양호하다는 겁니다. 종합주가 지수 차트를 보면 사상 최고치 언저리 있어요. 근데 체감 지수가 결국은 문제예요. 지금 보시면 그죠? 보세요.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연중 최고치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연중 최고치고 물론 1월 15일 날 기록했던 장중 최고치인 3,266포인트를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최고치라는 점. 그죠? 그래서 코스피 시장의 어떤 흐름은 전반적으로 계속 우상향 캔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은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죠? 1월 15일부터 지금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5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 중간에 크게 2,900까지 한번 얻어 맞았고 그 이후에 매물을 소화를 하면서 제 예측대로 지금 다시 한번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는 점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죠?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펀더멘탈 구조는 계속 좋아지고 있고 물론 중간중간에 어떤 노이즈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나오는 노이즈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이렇게 기간 조정을 기록할 때 여러분들이 계좌를 리밸런싱 하라고 그랬죠. 계좌에 안 좋은 종목들은 쳐버리고 좋은 종목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그런 리밸런싱 과정을 여러분들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줬어요. 예, 제가 중간중간에 유망업종과 거시적인 측면의 하반기 유망 섹터까지 여러분께 친절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조금 가족 여행이 있다 보니까 지난주 수요일부터는 방송을 많이 못했습니다. 지방 여행을 좀 4박 5일로 다녀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방송을 좀 많이 할까 하는데, 여하튼 간에 지금은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예,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장은 특별한 여기서 악재가 별로 없는 시장입니다. 시장이 여기서 특별하게 악재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건 없다. 그죠?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장세가 말이죠. 지금 장세가 기업 실적이 결국은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기업들의 실적이 1분기의 컨센서스도 이미 뛰어넘고 있고 2분기의 시장 예측치 컨센서스도 이미 뛰어넘는 그런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이 나옴으로 인해서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거죠. 그죠?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켰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라면 결국은 뭐겠습니까? 하반기의 시장도 전반적으로 지수는 지금 작년 2020년 3월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왔지만, 그죠? 종합주가 지수가 작년도 2020년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 이거는 전 세계적인 어떤 현상이고요. 그죠?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지금 보면은 기업들의 실적이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국내 6월 달에 발표된 지금 수출 데이터도 40%가 넘는 그런 신장세를 기록을 했어요. 반도체, 자동차 위주로 해서 40%가 넘는 이런 수출 데이터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13년 만에 4월달, 5월달, 6월달 3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는 겁니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섹터, 오늘 현대기아차는 약세를 기록했지만 자동차, 현대기아차를 주축으로 한 자동차 섹터, 그리고 삼성전자를 키워드로 하는 IT 전기전자 업종, LG전자, 삼성전자, 이렇게 이런 IT 전기전자와 자동차 섹터가 시장을 선도를 할 것이고, 그 밑에 단에는 경기 민감지, 조선, 철강, 해운 전반적으로 좋아질 겁니다. 조선, 철강, 해운은 지금 최근에 오버슈팅을 했기 때문에 좀 기간 조정 과정과 가격 조정이 좀 있을 예정이지만, 경기 민감주 조선과 철강, 해운 업종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면 또다시 재차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섹터, 철강과 조선, 해운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굳이 주식을 팔 필요는 없다. 지금, 그죠? 지금 상황에서 주식을 굳이 성급하게 팔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업종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세아베스틸, 동국제강 할 거 없이 이런 철강 업종들 같은 경우도 세계적인 어떤 코로나19 이후에 경기 재건에 따른 어떤 후속 기대감에 따라서 철강 수요는 전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중국이나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고로 생산이 지금 녹록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ESG 때문에 상당히 고로를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철강 수요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많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철강 업종을 비롯한 이런 경기 민감주 섹터도 단기 상승에 따른 단기 급상승에 따른 어떤 피로감과 더불어서 가격 조정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재차 추가적으로 랠리가 상승적으로 또 분위기를 반전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에서는 서서히 주식을 모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지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은 보면은요, 팔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거죠. 종목을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종목을 전부 다 막 200개, 300개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 우리 소액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같은 업황 내에서도 이제 차별화 장세가 연출이 될 텐데, 그죠?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포스코가 올라가면 현대제철도 올라가고 동국지향도 올라가고 그렇게 같이 움직이고 수익률도 비슷하게 상승률도 비슷하게 형성이 되지만 앞으로는 그런 현상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철강주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 수익률은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는 차별화 장세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차별화 장세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실적 개선 속도도 종목별로 그리고 업황적으로도 다 틀려요. 그래서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께 유망주로서 소개시켜드리는 섹터가 현대기아차 이런 종목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보시면은 괜찮습니다. 그죠? 현대기아차를 여러분들께 충분히 소개시켜드릴 만하고, 그죠? 기아차도 좋고 현대차도 좋고, 현대기아차는 들고 가자라는 겁니다. 그죠? 예. 현대기아차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섹터 내에서도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삼성전자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겠죠. 삼성전자, 현대차, 그죠?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최근 들어서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네, 네이버, 카카오.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를 더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카카오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축하드립니다. 뭐 카카오 주가는 지금 카카오가 최대 어떤 지금 주도주가 돼버렸는데 오늘부로 카카오하고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바뀌었어요. 카카오가 64조 1000억대를 기록하면서 지금 시총 순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64조가 돼 버렸고 네이버가 63조 5천억. 네, 순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참 고무적인 현상인데 아무튼 카카오의 진격은 무섭습니다. 카카오 뱅크라든지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택시라든지 각종 업종 내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돈을 쓸어 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좀 오버슈팅이긴 하지만 여하튼간에 최근에 수급을 놓고 보더라도 카카오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국인들의 지금 러브콜이 나왔는데 오늘은 카카오를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군요. 30만 주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카카오는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7일째 오늘까지 급등이기 때문에 조금 절반 정도는 챙기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렇게 64조 원대까지 급등을 했는데 오버슈팅이에요. 카카오는. 그래서 카카오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절반 정도는 좀 챙기는 전략도 필요하고 저는 만약에 카카오를 가지고 있다면 카카오를 절반 정도 팔아서 네이버 쪽으로 절반은 조금 종목 리밸런싱으로 수평 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카카오를 팔아서 네이버를 산다. 예, 절반 정도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거는 이제 제가 매매 팁으로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제가 이제 유튜브를 방송을 하면서 처음부터 여러분께 언급드린 종목에 대해서 좀 오늘은 시간을 좀 내서 AS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첫날 했던 종목이 현대그린푸드입니다. 현대그린푸드는 5월 25일날 방송을 하면서 현대그린푸드는 1,600원, 700원대 여러분께 소개시켰던 종목인데 추천 이후에 12,000원까지 갔으니까 한 10% 이상 수익이 났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쌉니다. 시총이 지금 보면은 1조 1000억인데 지금 PBR 밴드가 0.5배밖에 안 됩니다. 보세요. PBR 밴드가 0.5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싸다는 겁니다. 보세요. PBR이 0.5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싸고요. 뭐 퍼는 15배긴 하지만 아무튼 올해 현대그린푸드는 대표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종목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일봉을 보지 마시고요. 월봉상
2019년도 고점, 2019년도 고점인 15,000원대 라인,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제가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은 월봉을 항상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월봉과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월봉 보시면 14,000원에서 5,000원이 단기 목표가고 중기적으로는 한 17,000원 정도 이상까지도 봅니다. 17,000원에서 18,000원까지도 보니까 현대그린포도 엄청나게 저평가 되어 있습니다. 예, 많이 주워 담으세요. 예, 수익 잘 내시기 바라겠고 두 번째 추천드렸던 종목이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이 아니고 두 번째 날 추천드렸던 종목이 두산인프라코어인데요. 두산인프라코어는 제가 추천을 하고 나서 바로 급등을 해서 그 다음날부터 급등을 해서 이미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축하드리고 수익 축하드리고요. 제가 1,9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 추천을 해드렸는데 1,9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 추천을 해드렸는데 운 좋게 바로 2주 만에 17,400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목표가 15,000원대, 14,000원에서 5,000원대를 통과하면서 중기 목표가인 17,000원을 터치를 해버렸어요. 중기적으로 17,000원까지 조금 올해 연말까지 17,000원으로 난 봤는데 두산인프라코어가 두산중공업과의 어떤 합병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오버슈팅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14,000원, 5,000원대 넘어가면 분할로 해서 수익을 좀 챙기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하튼간에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는 두산인프라코어는 조금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쪽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가총액이 너무 높아요. 시가총액이 3조 4천억인데 너무 높습니다. 물론 PBR은 1.3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여하튼간에 두산인프라코어는 여기서 6월 말에 인적 분할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6월 29일 날이 이제 인적 분할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6월 29일까지는 두산인프라코어가 9일 날까지는 팔아야 됩니다. 주식을. 그래서 당일날 6월 29일 날을 DDA로 잡으시고 그때 두산인프라코어는 가지고 있는 물량을 좀 정리해서 수익을 짭짤하게 좀 챙기고 나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텔레콤인데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31만 원대에서 추천을 해드렸는데 여하튼간에 이 SK텔레콤은 인적 분할과 액면 분할을 결의를 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우상향 캔들을 기록할 것이고요. 지금 어찌됐든 단기 상승에 따라서 조금 중간중간에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오늘처럼 마이너스를 낼 때 계속 주워 담으라고 말씀드렸고요. 40만원에서 한 45만원, 50만원까지는 중기적으로 좀 홀딩하는 전략. 10월 달에 인적 분할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끌고 가셔야 됩니다. 한 40만원 이상, 50만원까지도 보니까 SK텔레콤은 비중을 조금 많이 확보하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롯데지주인데요. 롯데지주도 인제 바닥에서 출발이에요. 보세요. 인제 바닥권에서 출발점을 기록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지금 롯데지주가 코로나19의 최대의 피해주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에 지금 3년 동안에 지금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이 거의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올해 롯데지주가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를 보고 롯데지주는 저는 한 6만원에서 7만원까지 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이 주가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 한 60-70%의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 이후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강력하게 롯데지주도 스트롱 바입니다. 강력하게 비중을 확대하셔도 상당히 안전성과 성장성, 수익성 세 가지 측면의 어떤 대표적인 지주사고 국내 재계 3위에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주사인데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재계 서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상당히 지금 저평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산 가치가 상당히 풍부한 그런 어떤 그룹사인데도 불구하고 지주사로서 시가총액이 4조 3천억밖에 안 됩니다. 보세요. 시가총액이 4조 3천억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저평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시가총액이 한 6조 원 이상은 돼야 되는데 시가총액이 6조 원 이상은 돼야 되는데 아직도 50% 이상 디스카운트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6, 7만 원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하실 분들은 롯데지주 강력하게 베팅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인데요. 삼성증권도 증권업종 중에서 가장 지금 대형주 중에서 증권주 대형주 중에서 저평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
그랬죠. PBR 밴드가 0.7배, 그리고 퍼 밴드, 퍼 밴드가 7.8배밖에 안 됩니다. EPS가 5,600원이나 나온 회사인데, 삼성 지금 현재 주가는 45,000원이에요. 액면가 5,000원짜리입니다. 이거는요. 액면가 5,000원짜리인데 어마어마하게 싸죠? 네. 그래서 아무튼 삼성증권은 한 6만원 정도까지 보시고, 지금 비중 확대 전략을 그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증권 업종은 꼭 한 종목은 가져가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스탐 임플란트는 지금 추천 이후에 어떤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데, 오스탐 임플란트는 인적 분할을 자진 철회했지만은 주가 상승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해외 부분의 어떤 성장성,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로컬 부분의 성장성이 상당히 강하게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미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는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안착에 성공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안착에 성공을 했고요. 프리미엄 시장, 프리미엄 고객들이 이미 총선 고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래요. 중국에서.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중국에서 어떤 성장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해외 부분의 어떤 성장성이 상당히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현재 주가에서 한 템포 레벨업 현상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컨센서스가 11만원 정도에서 12만원 정도 나오는데 11만원에서 12만원 정도까지는 오스템 임플란트는 강하게 조정시 매수 이후에 바이앤홀딩으로 홀드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 증권사 중에서 제가 이베스트 투자증권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시총이 4,600억 정도고요. 지금 퍼가 PER 밴드가 4배밖에 안 됩니다. 4.3배. 그 다음에 PBR 밴드가 0.7배입니다. 삼성증권도 0.7배인데 퍼는 삼성증권보다도 훨씬 쌉니다. 창사일의 최대 실적이 나오면서 올해는 한 2,500억 정도 수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싼 겁니다. 액면가 5,000원짜리가 8,000원 하고 있고요. 지금 퍼가 4배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증권주 중에서 규모에 따라서 좀 규모가 큰 분들은 삼성증권, 규모가 좀 적은 소액 투자자들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카카오 네이버에 대해서는 아까 첫 단에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지금 카카오 네이버는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중소형주 중에서 스몰캡 소개시켰던 알톤 스포츠 같은 경우도 실적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는데요. 이제 시총이 700억밖에 안 됩니다. 시가총액이 7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정을 보일 때마다 비중을 좀 늘리는 방법은 바람직하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제가 이제 유망주로 소개시켜 드렸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금액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실 언저리까지 온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도주는 삼성전자보다도 현대차가 주도주가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도 편입하셔도 상관없는데 앞으로 길게 보면 3개월, 6개월을 본다면 현대차를 하반기 유망 섹터 주도주로 편입을 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시장은 오늘이 이제 화요일인데 이번 주도 FOMC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계속 변동성이 일부분 형성이 되겠지만 시장의 우상향 형태로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종목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 유효할 것이고요. 여러분들 문경배 TV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앞으로 방송을 좀 더 신경을 쓸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체감 지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이 좀 힘든데 힘내시고 전반적인 펀더멘탈은 개선이 될 것이고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문경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